네, 이 논문은 이제 달리를 기반으로 써진 논문이라서 먼저 달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리는 크게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로 나뉘어져 있고, 스테이지 1은 VQ, VA를 학습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CNN을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 가운데 있는 레이턴트 피처들을 코드북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대체된 얘들을 가지고 이제 디코더에 태워서 원 이미지를 다 복원하는 그런 이제 퀀타이저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 이 퀀타이저만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테이지 2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의 디스크립션을 트랜스포머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n armchair in the shape of an avocado 라고 트랜스포머에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받은 트랜스포머가 그 여기에서 훈련된 이미지 토큰들을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1 1에 해당하는 이미지 토큰을 뭐 15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15 넣어서 다시 123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123을 넣어서 다시 24를 예측을 하는 이런 컨디셔널한 제너레이션을 트랜스포머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다 퀀타이즈 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다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모양대로 리쉐입을 진행을 하고 학습된 VQ, VA 디코더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하는 게 이제 달리입니다. 방금 살짝 놓쳤는데, 네. 이미지를 여러 번 만드나요? 이미지를 한 장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예를 들면은 뭐 4x4라고 하면은 토큰이 8개가 있잖아요. 그 8개를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아, 레이턴트 벡터를 각각의 엘리먼트를 시퀀스 데이터로 보고, 네, 그러니까 파일 맞습니다. 디멘셔널 벡터, 저기 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 아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뭐 4x4 하면 8개가 된다 하셨는데 왜 8개가 된 거예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제 하이트 앤 위스가 4x4라고 하면은 네. 그 안에 있는 디멘션은 이제 4 곱하기 4 16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 16이 되게 네.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달리는 다 이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이거 그래서 저 아까 의문이 있는데 이따가 나중에 물어봐도 되죠? 이거 네네네. 끝나고. 네. 달리에서 그래서 쓰는 게 4x4인 거죠? 제가 예시로 4x4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실제로는 16x16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정말 죄송한데 이미지 레이턴트라고 아래 있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캐버리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CNN에서 통과한 이제 뭐 4x4 바이 채널 개수가 뒤에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미리 저희가 정한 코드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들이 이제 코드북인데 얘가 각 이들의 디멘션이 여기 가운데에 채널 디멘션이랑 다 동일한 벡터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x1에 이제 채널 디멘션만큼의 벡터가 있잖아요. 그 벡터가 이 코드북 중에서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를 찾고 그래서 디스턴스 상으로 가장 짧은 디스턴스를 찾고 그 벡터로 여기가 이제 대체가 되는 형식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미지 토큰들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제너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제너레이션의 부분을 문제점으로 삼아서 이 논문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 리그레시브한 이 제너레이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미지인데 유닛 디렉셔널한 바이어스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있고요. 왜냐면은 그 하이트 앤 위스 다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전에 생성된 토큰들만 보고 그 다음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미지로서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123이 실제 토큰 정답값이 아닌데
이게 124 한 번 생성이 되면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서는 이런 프리딕션 에러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그, 아, 제가 그러니까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그러니까 픽셀 쿨디넷 하나마다 코드가 있는 거죠. 아, 네, 여기 네. 가운데 상에서 하나하나마다 코드북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스페셜 디멘전이 만약에 4x 4면은 그 파이버 하나하나씩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트랜스포머로 예측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머가 총 16개의 토큰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토큰들을 생성하는 거를 디퓨전 모델로 사용을 하는 게 이 논문의 취지이고요. 근데 저희 스터디에서는 계속 이미지 생성에서 디퓨전 모델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주로 봐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은 픽셀 값이라서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 상에서의 디퓨전 모델을 많이 봤었었는데, 현재 저희가 태클링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이미지 토큰들, 그 디스크리트한 얘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디스크리트 스페이스 상에서 디퓨전 모델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서의 디퓨전 모델들은 마코브 체인을 사용을 해서 점점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디스크리트 스페이스 상에서는 토큰들을 랜덤하게 리플레이스 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랜덤하게 토큰 리플레이스 하는 과정인데, 이 V라는 펑션은 이제 원합 벡터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xt-1이 토큰 4라고 하면은 그 4 위치만 1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이 있는 그런 원합 벡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합 벡터 만들어준 거를 이 밑에 있는 Q라는 매트릭스랑 곱해지게 되는데, 이런 수식을 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대각선에 있는 얘들이 각각 자기 자신의 토큰으로 유지를 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 t 플러스 베타 t의 확률로 자기 토큰을 유지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이 k 베타 t의 확률로 그 다른 k개의 다른 토큰들 중에 하나로 이제 리플레이스 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k는 그 총 토큰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근데 혹시 여기가 여기까지. 네. 조금 트리키하네요. 그러니까 토큰을 원합 벡터로 나타낸다는 게 일단 거기부터가 좀 감이 안 오는데, 토큰이라는 게 아까 말한 코드북의 그 파이버 하나를 말하는 아, 거죠. 네. 인덱스들을 네.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각각의 그 코드북 안에 있는 인덱스를 원합 벡터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약간 15, 123, 24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섞는다는 거는 가령 1000 있으면 그걸 0100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 네네. 그래서 원래 인덱스가 1이었던 코드의 인덱스를 뭐 2로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3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아, 섞는다는 건 그러니까 순서를 뒤바꾼다라는 아, 얘기. 토큰을 아예 바꾼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텍스트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원래 원 인풋 텍스트가 I go to school이면은 그 school을 뭐 홈이라는 아예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포워드 프로세스를 설정을 하면은 네네. 그거를 끝까지 태웠을 때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분포로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 분포가 그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가령 아, 이미지에서는 네. 가우시안이잖아요. 네. 그게 이 논문에서는 그 마지막에 프라이어를 모든 토큰들의 개수를 이제 라지 K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라지 K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토큰이 다 K분의 1의 확률로 가는 그런 이산 분포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 QT 매트릭스랑 저렇게 곱하는 게 어떻게 섞는 연산인지 그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사실 저도 막 엄청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뭐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같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네. 네, 퍼뮤테이션 매트리스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네. 그거는 아닌 네. 네. 혹시 제가 아, 첨언을 가능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게 Q라는 매트릭스가 마르코프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애인데요. 이제 베타 T라는 게 이제 결국에 이게 결국엔 다 캐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벡터들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디멘션이 뭐 0부터 9까지 있다고 치면은 이제 각각의 디멘션 사이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베타 T의 확률이라는 게 이제 지금 뭐 1,2인 지점이 베타 T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번 클래스에서 2번 클래스로 옮겨가는 확률이 베타 T인 거고 이제 지금 이 저자들이 노테이션을 좀 슬라피하게 써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스테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프로바빌리티가 베타 T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스테이트 뭐 1번 클래스가 그대로 1번 클래스로 유지될 확률이 알파 T 플러스 베타 T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QT라는 매트릭스를 더블리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라고 해서 로우랑 컬럼들의 썸이 모두 다 1로 되게 이제 이렇게 컨스트럭트를 했을 때 이거를 계속 이제 무한하게 곱하다 보면은 결국에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팩트고 그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매트릭스 이름이 용어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컨스트럭션을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코프 트랜지션을 나타내는 거를 마르코프 트랜지션 X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로우랑 그러니까 로우 컬럼 썸이 다 1이 되는 거를 더블리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뭔가 기억이 날락말락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마르코브 매트릭스랑 혹시 다른 건가요? 그 아,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배우는 아니요, 같은 건데요. 이름이 그냥 여러 개가 있는 친구라. 음. 근데 그거는 뭔가 로우만 합해서 1인가? 컬럼만 합해서 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얘는 둘 다, 그러니까 로우랑 컬럼을 다 합해도 둘 다 1이 나온다는 거죠. 네, 얘는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라는 거 앞에 더블리가 붙는 이유가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중에 라이트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들이 로우가 다 더하면 1이 되는 애들이고요. 이제 레프트 스토캐스틱 매트릭스가 이제 컬럼 다 더하면 1이 되는 애들인데 얘는 이제 그 경우를 두 개 다 만족하는 스퀘어 매트릭스라 가지고 더블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원합 벡터가 저런 매트릭스를 한번 곱해지고 나면은 더 이상 원합이 아니되 합해서 다 1이 되는 그런 벡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 0, 0, 0이 네. 뭐 0.05, 0.9500 이렇게 됐다가 뭐 그걸 반복한다는. 그게 저도 안 그래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 그냥 그러니까 이제 1000 이거는 원핫 레프레젠테이션이긴 한데 지금 그거를 뭔가 QT로 계속 태우는 건지 아니면은 그 원핫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뭐 그 전에 인코딩이 되기 전에 있는 벡터를 태우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나오는 아웃풋도 원하신 것 같거든요. 야, 수식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리플레이스 한다고 논문에는 써져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 저 또 의아한 게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마르코프 체인 QXT 기분 XT-1이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특정 스텝 T에서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잖아요. 네네네. 근데, 뭔가 제 생각에는 그게 그냥 저 트랜지션 매트릭스 QT를 현재 벡터 뭐 V XT-1에 곱한 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게 저런 식으로 쿼드레틱 폼으로 나타나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그 부분은 저도 잘 아,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랜덤하게 다른 토큰으로 리플레이스를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첫, 그 메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바로 리버스 이제 노이즈를 빼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다른 토큰으로만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리버스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 토큰이 너무 생뚱맞은 언코릴레이트한 카테고리로 만약 리플레이스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갑작스러운 시메틱한 체인지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노이즈를 빼기 전에 이제 어느 토큰을 바꿔야 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찾는 과정부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솔루션이 그러면은 어디를 바꿨는지를 좀 위치를 알려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치를 알려주는 게 랜덤하게 다른 토큰으로만 리플레이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스킹을 해버리자거든요. 그래서 위 매트릭스랑 비교를 해서 이게 그 솔루션을 반영한 Q 매트릭스인데 위 매트릭스랑 비교를 하면은 그 마지막 행이 추가가 되었고 또 마지막 열이 추가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스페셜 토큰이 마스크 토큰을 위한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I go to school을 그냥 I go to home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I go to 하고 마스크 토큰으로 이제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QT 매트릭스는 다시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감마 T는 마스크 토큰에 의해서 마스크 토큰으로 바뀔 그 확률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 베타 T는 그 K 분포 중에, K 토큰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를 의미를 하고, 이제 알파 T는 그 자신의 토큰을 유지하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논문을 보니까 감마 T를 굉장히 높은 프로바빌리티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0.9 정도 주고 있고, 베타 T를 한 0.1인가 0.01인가 이렇게 작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가, 네. 아이고 홈이 아이고 마스크로 바뀌면은 그게 어떤 효과라고 하셨죠? 그게 I go to school, I go home이라고 하면은 그 모델이 홈이 바뀐 토큰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그 다음에 홈을 스쿨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 논문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홈이 바뀌었다는 토큰, 그러니까 홈이 바뀌었다는 토큰을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모델에게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근데 마스크 토큰은 모델이 봐도 얘는 바뀐 얘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어서 좀 그런 수고스러운 과정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만약에 마스크면은 이거 원래 무슨 단어였는지 안 보고 그냥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렇게 컬럼이랑 로우를 하나씩 더 추가하면은 왜 그게 되는 건지가 조금 와닿지가 않네요. 음,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이 네네.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이그젠플이라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그젠플을 네, 제가 준비를 네. 못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혹시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감마티를 0.9 이렇게 높은 밸류로 설정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뭐 다른 디퓨전 모델,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타임에서 디퓨전 모델 가우시안 노이즈 더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한 타임 스텝 t에서 되게 작은 양의 노이즈를 보통 더하는데 네네.
이제 감마 t가 0.9면은 한 스텝에 0.9, 그러니까 90%의 픽셀이 마스킹이 되는 건가요? 어, 네, 그 매트릭스 상으로는 그렇게 네,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감마티를 0.9로 설정한 이유는 따로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진 않았고 실험적으로 했을 때 0.9일 때가 가장 좋게 나왔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백워드 프로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백워드 프로세스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점차적으로 노이즈 추가된 거를 이제 빼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런 qxt-1 기분 xt 이 분포를 이제 p 세타라는 이제 저희 모델로 이제 어프로시메이트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 p 세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Y가 여기서 뭐예요? i요? Y요, Y. 아, y는 텍스트예요. 그 저희가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y는 텍스트고 x는 이미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보통 디퓨전 모델은 이 Q, 그러니까 한 스텝마다의 Q를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QXT-1 기분 XTX0를 이제 어프록시메이트를 하는데, 근데 다른 논문들에서도 이 T-1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X0를 예측을 하는 게 더 좋은 퀄리티를 줬다고, 더 퀄리티를 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네. improved DDPM 보면은 오히려 X0 맞추는 게 더 안 좋더라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뭐 그 뒤에서는 X0를 맞추게 하나 보네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리버스는 항상 이 X0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 세타 수식이 여기 X0를 맞추게 나오고 네, X0를 맞추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네거티브 노그 라이클리후드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Q 디스트리뷰션과 이 P 세타 디스트리뷰션의 KL 다이버전스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스는 흔히 디퓨전 모델이랑 동일한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그 모델 아키텍처인데요. 그래서 여기 스텝 1인 VQ, VA는 달리에서 학습을 한 것과 동일하게 학습이 되어 있고 이제 다른 점은 이 스텝 2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의 디스크립션이 single giraffe grassing leaves outside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BP 토크나이즈를 거쳐서 텍스트 인코더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XT 첫 번째 이제 노이즈가 잔뜩 낀 인풋이 이제 마스크도 있고 아니면 랜덤하게 리플레이스 된 얘들도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서 이 마스크들이 채워지게 되고 아니면 뭐 리플레이스 된 토큰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는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블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댑티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T 정보를 넣어주고 이 트랜스포머 블락이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크로스 어텐션에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정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끼리의 셀프 어텐션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을 해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혹시 메소드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익스페리먼트인데 먼저 이 테이블은 FID 스코어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 V키 디퓨전 S가 가장 파라미터 수가 가장 작은 모델이고 F가 가장 큰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퓨전 F 모델이 가장 낮은 FID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고 논문에서 좀 강조를 하는 게 저희 디퓨전 모델은 이런 겐 베이스드 모델들보다 FID가 상당히 낮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퀄리티브한 리절트로 각 인풋 텍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VQ 디퓨전 모델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는 좀 희미하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좀 놀란 부분은 이런 풍경 사진들이 정말 하이 레졸루션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그냥 단순 호기심인데 네. 달리가 네. 지금 저자들이 그 스코어를 넣어놨길래 저게 임플리멘테이션이 오픈 소스가 됐나요? 제가 잘 몰라서. 아마 어, 근데 제가 네. 된 걸로 생각이 돼요. 기억이 어, 정확하진 않은데 알겠습니다. 됐거나 네,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이 리프로듀스 한 것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달리가 저 큐브 200 데이터셋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엄청 차이가 나는데. 네, FID인 거죠, 저거. 지금 56이. 네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사실 달리 쪽 그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CUB 200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셋 양이 작고요. 그리고 그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막 노란색 배를 가진 새, 딱 이렇게만 디스크립션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달리가 못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논문은 결국에는 VQVA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결국엔 네네. 코드만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속도가 아, 빨라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달리랑 저렇게 FID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궁금한.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토 리그레시브 하게 되면은 토큰이 그 전에 만들어진 토큰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디퓨전 모델을 하면은 비록 마스크드 된 토큰이나 아니면은 다른 토큰으로 리플레이스 된 얘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주변 얘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만들 때 그런 좌우를 다 볼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CUB가 혹시 레졸루션이 높나요? 막 엄청 높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제가 사실 학부 때 이제 학부 논문으로 텍스트 이미지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스택간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GPU 상황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했는데, 스택간 이런 거 뭐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한 번씩 쪽 분야 캐치업을 하는데, 뭐랄까, 달리 이런 건 사실 이제 엄청 대용량 모델이니까 좀 잘 나온다 쳐도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뭐랄까, 그러니까 말 지금 꼬이긴 하는데 뭐 FID 이런 걸로 측정을 하면 FID가 사실 이런 태스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텍스트랑 이미지랑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매트릭도 아니고 사실 뭐 이런 거 엄청 체리 피킹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엄청 잘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코그뷰나 뭐 다른 거 안 읽어봤지만은 뭐 CUB나 뭐 옥스포드 이런 건 클래스가 하나니까 그나마 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랑 이제 꽃만 생성하면 되니까 잘 되겠지만은 뭐 MS 코코 같은 거는 이제 뭐 컴플렉스한 씬이고 오브젝트도 되게 많으니까 되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막 체리 피킹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혹시? 저는 사실 텍스트 이미지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어도 아니고 문장 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라서
혹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 사실 네. 저 FID 쓰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 네. 저도 전적으로 네,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 논문에서 아쉬운 게 이런 텍스트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는 다 FID 스코어로만 하고 이런 텍스트랑 이미지가 정말로 매칭이 되는 거는 이런 정성적인 평가밖에 없어서 충분히 체리 피킹을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정량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정량 평가가 사실 많이 어려워서 대부분 이런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논문들은 그냥 FID 스코어 정도를 많이 리포트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정성적인 샘플을 정말 많이 보여주거나. 그래서 아직 정량적인 평가가 이런 FID 스코어처럼 딱 확립된 정량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아직은. 제 네, 기억에 근데 조금, 어텐션, 네,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 아니에요. 저는 이거랑 관계없는 거라 먼저 말씀하시죠. 제 기억에 어텐션 간의 R스퀘어드라고 뭐 하나 매트릭 같은 거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아, 뭐 네. 나중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 뒤로 뭐 그 매트릭을 쓴 논문을 못 봤었던 것 같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저는 조금 신기했던 게 그 포워드 프로세스를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 정의한 게 저는 이 논문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하는 가우시안 디퓨전이 아니라 다른 거를 선택했다는 게. 어, 저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네, 그 포워드 프로세스가 리버스 프로세스랑 펑셔널 폼이 같아가지고 뭐 리버스도 가우시안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다 사라지는데 어 정확히 학습은 그러면 그 리버스 프로세스가 지금 가우시안인 거예요. 학습을 어, 어떻게 했는지랑 네. 가우시안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사실 그 프라이어가 유니폼 카테고리커 디스트리뷰션이라고만 사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는 뭐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겠다라고만 써져 있었습니다. 이게 막 Q가 뭐 가우시안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아, 네. 네네네. 이 포워드랑 리버스 프로시저가 가우시안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닌데, 이제 포워드가 저렇게 Q라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향해 설정이 되면은, 리버스 프로시저도 가우시안을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트랙트블한 어떤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논문은 사실 그 팔로우업 스터디에 가깝고요. 이런 디스크리트 트랜지션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논문이 D3PM이라고 있는데, 그거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포워드를 저렇게 매트릭스 저 말코브 매트릭스 써가지고 하면은 리버스도 약간 그렇게 토큰의 순서를 조금씩 바꾸는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똑같이 정의가 네. 되긴 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노이징 하는 식으로 리버스가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게 리버스도 가우시안이다 이렇게 하나의 좀 되게 간단하게 표현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마스킹된 토큰을 뭐 원래대로 돌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 논문 15번에 나와 있어요. 아, 네, 그거를 좀 읽어보기는 해야겠네요. 근데 이 자리에서 좀 궁금한 거는 그 가우시안으로 정의한 이유가 DDPM에서 네. 그 KL 다이버전스를 클로즈 폼으로 구해서 그 민끼리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KLD를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그럼 저 로스가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지영님이 여기 그 캡처한 스샷을 보면은 결국에 쟤도 마찬가지로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를 쓰고 있고 KL 다이버전스를 쓰고 있는데 이 KL이 여기서 컴퓨트가 되는 이유가 물론 가우시안에도 이 KL을 풀어서 써보면은 민 길이의 뭐 L2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계산하기가 편리했던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KL 다이버전스 텀을 풀어보면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컴퓨트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논문을 좀 읽어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달리가 차이가 났던 게 좌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 네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의 예시를 들어보면은 트랜스포머에서 뭐 I go to school의 제너레이션을 한다라고 치면은 I만 커절 어텐션 구조상 I는 I만 보고 go는 I go만 보고 to는 뭐 I go to 이렇게 세 개만 보게 되잖아요.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GPT 네. 구조라는 거죠? 생성 부분이. 아, 생성 부분이 어떤 아, 거라고요? 아니. 근데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은요. 네네. 아, 그러니까 그냥 달리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음.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근데 왜 순서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냥 그 마지막 컨텍스트 같은 거를 뭐 어디 디코더에 넣어서 한 번에 하고 만들면 안 되나? 저 스페셜 어, 디멘션 전체를. 아, 약간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약간 트랜스포머가 인코딩한 그 센텐스 컨텍스트를 그냥 어디 디코더에 넣어서 그냥 한 번에 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 네네. QDNA씩 안 만들고. 네. 네, 충분히 그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 유니파이드 된 하나의 모델만 만들고 싶어서 뭔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유니파이드 된 하나의 모델이 뭔가요? 아, 이게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아니라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하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버트 같은 예처럼. 그래서 앞에는 텍스트만 들어가게 되고 그 뒤에서부터 이제 이 이미지 토큰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미지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한 번에 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니면은, 네네. 아, 네, 제 생각인데,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아닙니다. 제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 모델의 인퍼런스는 일단 문장을 트랜스포머에 넣고, 그 뒤로 어떻게 되는 거죠? 유니폼에서, 유니폼에서 그냥 랜덤한 토큰들을 샘플링해서 한, 아, 네. 먼저 잘 꼬이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히? 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 모델이 XT를 인퍼런스 할 때는 그 유니폼화 카테고리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텍스트 얘를 그 별도의 텍스트 인코더에다가 태웁니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를 의미를 하는 벡터가 이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거는 트랜스포머예요? 아까 봤던? 매시브 예, 트랜스포머 저거예요? 얘는 근데 트랜스포머 약간 버트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버트로 태워서 뭐 CLS 토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별도의 트랜스포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텍스트 인코더와 별도로 있는. 그래서 이 XT가 이제 어댑티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그다음 여기 이 트랜스포머 안에 크로스 어텐션이랑 셀프 어텐션이 있는데, 그 크로스 어텐션에서 이 텍스트 인코드에서 나온 얘랑 얘 XT에서 나온 얘 정보를 섞어주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에서 또 한 번 섞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이렇게 나온 얘가 이제 그 XT-1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 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그냥 할 때 이미지 뭐 컨디션 주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는 거군요. 아, 네, 어쨌든 맞습니다. 음,
리버스 프로세스 한 스텝을 할 때 텍스트 임베딩을 어떻게 모듈레이션을 한다는 거군요. 네, 네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결과 섹션은 각 트레이닝 스텝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몇 스텝까지 가야 되는지랑 인퍼런스 스텝에서 몇 스텝까지 가는지를 비교한 실험 논문이고요. 먼저 트레이닝 스텝을 보시면은 10에서 25, 50 갈 때마다, 얘는 참고로 FID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FID 스코어는 작아지는데 딱 100이 되는 순간 200으로 넘어가도 FID가 뭐 오히려 올라간다. 그래서 본인들은 트레이닝 스텝을 1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스텝에서는 이제 100 기준으로 보시면은 인퍼런스 스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FID 스코어가 좀 낮아지긴 하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게 뭐 25일 때도 충분히 잘 하고 있어서 인퍼런스가 4분의 1만 인퍼런스 스텝이 트레이닝 스텝의 4분의 1만 되어도 이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오토 리그레시브 하면은 매 토큰마다 만들려고 포룹을 그만큼 많이 돌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인퍼런스 스텝을 할 때 이제 4분의 3만큼을 세이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네. 속도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4x 4짜리를 만든다고 하면 오토레그레시브는 16번만 하면 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디퓨저는 만약에 25번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더 느릴 수도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게 가운데 있는 게 4x 4처럼 작은 거라면은 오히려 달리 같은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보통은 다 16x 16 이 정도는 많이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 논문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